우리 함께 지켜요. 캡처 금지, 다운로드 금지, 공유 금지.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자인과 학과 멘토링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디자인과 학과 멘토링을 맡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과 재학 중인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디자인과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온 친구들 정말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거는 디자인과가 도대체 여기서 뭘 배우는 곳인지, 디자인과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어떤 걸 배우고 어떤 걸 해볼 수 있고 또 나중에는 어떤 진로를 가질 수 있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서 디자인과에서는 어떤 진로를 꿈꿀 수 있을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과 도대체 무엇을 배우는 곳일까요? 사실 디자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개념이기도 하죠.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을 때 우리가 디자인이 적용되지 않은 것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여기 여러 개의 물건들이 있는데 먼저 신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신발. 여러분들이 신발을 살 때 보통 어떤 거를 많이 고려를 하고 구매를 하죠? 우선 신발을 사는 목적이 있을 거고요. 또 신발을 고려할 때 또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신발의 모양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형태인지에 따라서 또 그 신발을 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신발을 구매할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발의 질, 신발의 어떤 제작 공정에서의 어떤 꼼꼼함, 디테일,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많은 친구들이 이 신발 예쁘다, 이 신발이 예뻐서 사고 싶다, 나한테 잘 어울려서 사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로 디자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신발이 어떤 색깔이고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또 뭐 디테일한 부분까지 보자면은 이 밑창의 문양은 어떤 문양이 있고 신발의 끈은 또 어떤 형태로 짜져 있고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싹 보면서 아, 이 신발이 예쁘다, 이 신발의 디자인이 예쁘다, 그래서 이 신발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도 하죠. 또 두 번째로 핸드폰. 핸드폰을 여러분들은 또 어떤 기준으로 많이 구매를 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핸드폰을 같은 전자기기를 살 때는 항상 성능을 되게 중요시 하는데요. 그러면은 비슷한 성능인 핸드폰이 여러 가지 있을 때 그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핸드폰을 고르시나요? 성능은 비슷한데 나머지 어떤 조건들을 봤을 때 가격적인 부분? 뭐 이런 것도 고려할 수 있겠고요. 혹은 내가 봤을 때 되게 예쁘게 생긴 핸드폰, 혹은 또 핸드폰의 컬러를 고를 때도 내가 좀 좋아하는 색깔, 이런 것들을 고르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어떤 핸드폰을 살 때 영향을 주는 디자인적인 요소들이죠. 또 의자를 한번 볼까요? 의자도 정말 다 다르게 생겼죠. 뭐 등받이가 있는 의자, 없는 의자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이 앉는 부분에 쿠션이 있는 의자, 없는 의자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의자들이 재질도 다 달라요. 이게 쇠로 된 의자도 있고요. 플라스틱으로 된 의자도 있고요. 나무로 된 의자도 있죠. 그만큼 이 의자라는 하나의 사물도 재질이나 어떤 뭐 형태, 그런 구체적인 디자인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의 디자인으로 의자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의자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가격이나 뭐 용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디자인과 함께 구매를 고려를 하게 되겠죠. 또 옷도 한번 살펴볼까요? 옷과 가방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이 옷과 가방 모두 어떤 의류에 포함이 되는 요소들이죠. 이 옷을 보면은 가장 이제 좀 디자인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 때 많이 고려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옷도 그 옷의 프린팅이 되게 멋있는, 되게 프린팅이 되게 디자인이 멋있는 것들을 우리가 좋아할 수도 있겠고 어떤 뭐 이런 카라가 달린 옷이나 카라가 없는 옷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어떤 형태적인 디테일을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겠고요.
가방도 그렇죠. 색깔, 뭐 어떤 끈의 길이, 뭐 주머니가 몇 개 달렸는지 이런 것들 모두 어떤 디자인의 측면에서 우리가 보고 이게 내 어떤 용도나 그런 상황이나 그런 것들에 다 맞아떨어지는 디자인이다 라고 한다면은 되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구매를 결정을 하게 되죠. 뭐 문도 마찬가지겠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사무용품, 필기구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보고 디자인이 예쁜가? 또 내가 마음에 드는 색깔인가? 표지의 디자인은 어떻고 내지의 디자인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면서 우리가 구매를 결정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물들을 예로 들어보면서 디자인이 어떻게 활용되어 있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되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그런 물건들을 구매할 때 생각하는 과정인데 생각해보니 이거는 디자인을 살펴보는 행동이었던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보다 디자인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정말 가까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생활을 구성하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정보도 물론이고 언어, 사람, 기술, 공간, 도구, 문화 정말 다양한 생활의 구성 요소들이 있죠. 여기에 이제 쓰여지지 않은 거 말고도 되게 많은 요소들이 우리 삶을 모두 둘러싸면서 우리 살아가는데 계속 함께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예술과 관계를 맺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생활의 구성 요소들을 조금 더 예술적으로 혹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우리가 더 쉽게 아름답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디자인은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옷도 그냥 옷이라고 한다. 옷의 기능은 그냥 어떤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용도, 또 뭐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용도, 이런 용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디자인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옷을 그냥 체온만 유지시켜주는 어떤 천조가리로 남지 않게 해주는 거죠. 디자인이라는 게 조금 더 그 옷이라는 물건 자체에 예술적인 요소, 그리고 조금 더 어떤 실용적인 요소들을 넣어서 이걸 사는 사람들이, 이걸 착용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자신의 특성을 보여주고 또 어떤 좀 더 기능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디자인이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디자인이라는 것이 과연 뭐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냐? 완전히 예술적인 영역에 속해 있느냐? 혹은 완전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실용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느냐 한다면 굉장히 좀 그 사이에 걸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이 예술적인 측면, 되게 그 디자이너의 개성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예술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한편에서는 이걸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조금 더 어떻게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들을 고려를 하고 또 이 디자인을 할 때 아무래도 실제로 사용되는 것과 되게 관련이 깊다 보니까 실제로 뭔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이 많이 붙어요. 뭐 단적인 예로 우리가 의자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의자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뭐 나무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재료를 구할 수가 없고 나무만으로 이제 뭘 만들어야 하는 상황. 뭐 지금 재료가 공급이 되는 게 어려워서 이거밖에 뭐 못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어떤 뭐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뭐 다른 재료를 쓰기에는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뭐 나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어떤 제약 조건이 생겨요. 이런 어떤 제한들 안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디자인이 맞닥뜨리는 실용적인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예술적인 영역, 그리고 실용적인 영역,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어느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것인가를 이제 디자이너들이 다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사이에서 어떤 위치를 디자이너가 이제 점유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디자인이라는 게 위치도 계속 바뀌게 되고 디자인이 지니는 어떤 힘과 가치도 계속 변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술적인 것과 실용적인 것 사이에서 계속 균형을 잡아나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이라는 것을 인터넷에 사전에 이렇게 한번 쳐보면요. 이런 정의가 나와요. 주어진 목적을 조형적으로 실체화하는 것이다. 주어진 목적을 조형적으로 실체화하는 것. 되게 말 자체가 엄청 어렵지 않나요? 이런 말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저도 약간 정의를 할 때 이런 말을 꼭 써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쉽게 풀어서 얘기를 드리자면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구성하는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문화, 사람, 뭐 언어, 도구 등등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와 효율적으로 좀 더 아름답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디자인은 고민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민한 걸 바탕으로 그냥 고민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결과물까지 만들어내면서 우리 삶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주는 활동인 거죠. 이제 디자인이 무엇인지 좀 감이 다들 오셨나요? 이 디자인이라는 것이 되게 말로만 들으면은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개념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삶에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할게요. 디자인이 사실 우리 삶에서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디자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디자인과는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디자인과 이런 것 아닌가 하는 어떤 편견들을 학생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편견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디자인과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만 가는 것 아닌가요? 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는 이 생각이 어떻게 좀 나오게 됐냐면 이 디자인과를 들어가려면 사실 그림을 그려서 뽑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그림 실력을 바탕으로 이제 학교에서 교수진이 평가를 하고 되게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을 이제 뽑아낸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러면 진짜 좀 미술에 재능이 있는 애들, 좀 그림 정말 잘 그리는 애들만 디자인에 갈 수 있나 보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저는 그림은 디자인과에서 정말 크게 중요하지 않은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림이라는 게 디자인과에서 아예 안 쓰이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그림은 디자인에서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을 하지 이게 디자인이 곧 그림이다라고 보기에는 전혀 그렇게 연결이 될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생수병을 디자인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생수병을 디자인을 하려는데 저는 생수병에 손잡이가 달린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혼자 만들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걸 실제로 이렇게 가공을 해주고 이 실물 형태를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실물 형태를 만들어줄 사람에게 제 아이디어를 설명해야 하잖아요. 저는 이런 손잡이가 달린 손잡이가 달린 생수병을 만들고 싶은데 뭐 손잡이의 지름은 5cm 정도를 하고 두께는 3cm 뭐 어떻게 위치는 이 정도로 하고 싶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설명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말로 하면은 좀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서
그림으로 한번 스케치를 해서 딱 보여주면은 이해하기도 쉽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림이 어떤 하나의 수단,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이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서 그림이 디자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절대 아니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미술에 재능이 있어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인가? 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술적인 재능, 그림 실력보다도 어떤 디자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 있잖아요. 창의력이나 추진력.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뭔가를 실제로 시도해보려는 도전 정신들. 그런 것들이 되게 디자인과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소들입니다. 또 컴퓨터를 되게 많이 다루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저희 학교의 디자인과 커리큘럼을 이렇게 좀 간단히 제가 가져왔는데요. 자, 먼저 저희 학교의 경우에 기반을 해서 대학 디자인과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디자인과에 통합된 형태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디자인 전공을 나누지 않고 이제 통합된 형태의 디자인과에서 디자인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배우고요. 2학년 때 이제 시각 디자인과 산업 디자인 전공으로 이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시각 디자인 전공에서는 모션 그래픽, 브랜딩, 그래픽, 정보 미디어 등등등의 세부 분야가 생기게 되고요. 또 산업 디자인 전공에서는 제품 디자인, 운송 디자인, 공간 디자인 이런 식으로 세부 전공이 나뉘게 됩니다. 이 세부적인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지금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1학년 통합과정에서는요. 여러분이 아직 전공을 분리하지 않은 형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어떤 전공을 하게 될지 좀 자신이 잘 맞는 디자인이 뭔지를 탐색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1학년 통합과정에서는요. 디자인 기초라고 해서 되게 디자인의 아주 기본적인 이론들이나 실제 어떤 예시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디자인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되게 내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도 많고 되게 나는 이런 데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들을 좀 탐색할 수 있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업들은 요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온라인 강의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게시판에 자신의 과제를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 이미지와 함께 같이 설명을 이렇게 덧붙이고요. 여기에 이제 친구들이 같이 댓글을 달아주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작업을 좀 더 발전시키고 또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되게 여러 분야의 디자인을 조금씩 이렇게 맛보기 해보는 거죠. 또 이 1학년 통합과정에서는 디자인과 외에도 서양학과, 동양학과, 조속과, 공예과 이런 것들 이런 되게 다른 분야의 전공들을 되게 다양하게 체험을 할수록 다시 할게요. 그리고 이 1학년 통합과정에서는 디자인과 외에도 서양화, 동양화, 조속, 공예 이런 다른 미술 전공들의 이 전공 수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짜여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전반적인 어떤 미술에 대한 어떤 실력이나 소양, 지식 같은 것들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디자인을 하면서도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또 1학년 통합과정에서는 이론적인 것들도 많이 공부를 하는데요. 한국미술사, 서양미술사 같은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을 다루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시각 디자인 전공과 산업 디자인 전공으로 분리를 하게 되면요. 그 분리된 그 영역에서 또 특화된 전공 수업들을 듣게 되는데요. 이제 그래픽 디자인에 특화된 전공 수업들 같은 경우에는 타이포그래피라고 해서 이제 글자와 관련된 것들을 글자, 폰트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수업을 듣기도 하고요. 또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그리고 편집 디자인이라고 해서 되게 책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요. 책을 만들고
또 뭐 그 겉의 표지나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제가 과제를 할 때 만들었던 작업들인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포스터를 제작을 하기도 하고요. 또 사진 수업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카메라를 가지고 와가지고 교수님이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봐주면서 이런 식으로 실습 수업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또 모션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해서 되게 요즘 많은 학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분야가 있기도 한데요. 이 모션 그래픽 디자인에서는 뭐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나 또 어떤 정보와 함께 이렇게 영상이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도 만들게 되고요. 그런 영상 디자인과 관련된 어떤 실력을 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애니메이션 수업 때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기도 했었어요. 또 이제 정보 미디어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되게 조금 더 컴퓨터와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디자인들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많이 사용할 거예요. 이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는 어떤 뭐 화면이나 버튼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UI, UX 디자인도 여기서 다루게 되고요. 또 이렇게 컴퓨터에 코드를 짜가지고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래픽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수업을 여기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한 어떤 미디어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되게 다양한 수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브랜딩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되게 뭐 친숙하게 떠올리는 브랜드를 하나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예시로 CU를 가져왔는데요. 이 CU 편의점을 보면은 되게 일관된 어떤 색, 그리고 일관된 어떤 일러스트, 뭐 이 타이포그래피 스타일 이런 것들이 되게 브랜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브랜딩이라고 하는데 이런 브랜드를 디자인하는 것도 수업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각 디자인 전공 수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산업 디자인 전공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공간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 주거 공간이나 뭐 도시 공간 이런 실내와 실외를 넘나드는 그런 형태의 공간 디자인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요. 뭐 이런 식의 어떤 건축물이 될 수도 있겠고요. 건축물의 외관을 디자인하는 거나 이런 식으로 그 건물 안에 실내 인테리어를 디자인하는 것도 이 공간 디자인에 포함이 됩니다. 또 이제 제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전자기기, 그리고 가전제품,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용품 이런 것들도 제품 디자인,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물건들이 이제 제품 디자인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또 이런 운송수단을 디자인하는 운송수단 디자인 수업도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디자인 전공 수업에서는요, 되게 여러 가지 수업을 하는데 여기 이미지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로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을 스케치해서 이런 스케치한 것들을 보여주는 작업도 할 수 있겠고요. 이 스케치한 거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거를 뭐 3D 프린팅을 하거나 또 다른 재료들을 가지고 조립을 해서 실제로 만들어내는 활동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저희과 전공 수업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디자인과를 졸업해서는 어떤 진로를 가질 수 있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디자인과의 진로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회사로 들어가서 거기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경우인데요. 뭐 제가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화장품 브랜드랑 많이 관련이 있죠. 또 삼성, 넥슨은 이제 게임 회사고요. 토스는 이제 금융기업이죠. 이런 좀 자기가 좀 관심 있는 분야의 회사들의 이제 디자이너로 일을 하면서 거기서 일을 하고 다시 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의 경우 이제 취직을 준비를 하게 되고요. 또 이게 회사긴 한데 디자인만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이런 디자인 회사를 이제 에이전시, 디자인 에이전시 혹은 뭐 디자인 스튜디오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런 디자인 업무만 이제 맡아서 되게 다른 기업들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디자인을 해주는 그런 디자인 전문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디자인 실력을 조금 더 치열하게 갈고 닦을 수 있는 곳이라서요. 디자인만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자기의 디자인 실력을 좀 키우고 싶다. 실무에서 좀 많은 일을 해보면서 디자인 실력을 많이 끌어올리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런 진로를 택하기도 합니다. 또 디자인에 대한 어떤 학술적인 연구를 조금 더 깊게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유학을 간다든지 국내 대학원에 진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대학 이상의 어떤 공부를 하고 학위를 따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학위를 좀 더 따면서 이제 교수직에도 다시 할게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학위를 따면서 뭐 이후에는 대학 교수나 뭐 어떤 가르치는 그런 직종 있잖아요. 어떤 교육 쪽에 종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좀 마음이 잘 맞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떤 나만의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분야의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뭐 마케팅 쪽 사람들이라든지 컴퓨터를 잘 만드는 개발 쪽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함께 소규모로 모여서 이제 창업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나만의 개성이 담긴 작업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완전히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완전히 좀 자유 작업을 하면서 전시회를 갖는 그런 약간 순수미술 쪽에 이제 종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디자인과라는 게 진로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시 할게요. 그리고 이제 나만의 개성이 온전히 담긴 작업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이제 프리랜서 활동을 하거나 혹은 완전히 좀 자유 작업을 하면서 전시회를 갖고 작가로 활동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과의 진로는 정말 무궁무진하고 또 이거 이외에도 자기가 어떤 관심이 있는 분야를 좀 연구를 하면서 아예 다른 분야로 나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뭐 영화 쪽이라든지 완전히 애니메이션 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되게 아니면은 완전 뭐 기획자로 이제 가는 친구들도 있고 되게 자기의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디자이너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디자인과 진로는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런 친구들에게 좀 디자인과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되게 호기심이 많으면서 평소에도 좀 주변을 관찰하고 그런 주변을 관찰하다 보니까 일상 속에서 문제를 많이 발견하고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 고민하는 친구들 또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소통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일해보는 경험을 좋아하는 친구들 또 미술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분야에도 좀 어떤 예술적인 것들을 같이 연관을 시켜보고 싶거나 또 다른 분야의 또 디자인과 관련을 시켜가지고 이런저런 작업을 많이 해보고 싶은 친구들에게도 디자인과가 정말 적성에 맞을 것 같고요. 또 끝으로 사람들에게 되게 시각적인 아름다움 있죠? 되게 예쁘고 또 귀엽고 좀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싶은 친구들이 이제 디자인과에 와서 정말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자인과는 정말 다양한 관심사의 친구들이 이 예술적인 것과 자기의 관심사를 연결지으면서 많은 공부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되게 디자인과에 좀 관심이 있다면은 자기가 좀 좋아하는 디자인은 무엇인지 고민을 해보면서 우리 디자인과에 오셔가지고 즐거운 공부를 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디자인과 학과 멘토링이었고요. 저는 학과 멘토링을 맡은 김선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